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식물 접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식물을 접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배하기 어려운 식물을 재배하기 수월한 대목을 이용해서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장이 너무 느린 경우 빠른 출하를 위해서 접목을 합니다. 또한 희귀종의 경우 좀 더 튼튼한 대목을 이용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접목은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접목을 하게 되면 이 식물의 형질 변화가 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접목을 했다면은 이 식물은 형질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 대목인 김영각의 형질을 어느 정도 흡수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원래의 품성대로 자라는 것 같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이 형질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약간 다른다든지 아니면 자구를 많이 단다든지 외향이 아예 조금 변해서 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접목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접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그 식물 자체의 특성을 즐기고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새로운 싱그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존을 위해서 오늘은 접목을 할 게 생겨서 이렇게 접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석화도 접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 그루에 여러 화색의 꽃이 동시에 필 수 있게 이렇게 접목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가지에 같은 종을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이 종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접목하기도 하는데요. 식물을 번식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목을 해서 빠른 성장으로 번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번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접목 방법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여기다 접목을 했다가 떼어버렸어요. 저는 접목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전에 여기다 접목을 했었어요. 통이 좁은 기둥 선인장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소대가우라에 많이 접목을 하고요. 또 이런 삼각주 선인장에 많이 접목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김용각이나 용신목이나 이렇게 접목을 하고요. 또 일반 둥근 선인장 이런 에키놉시스에도 접목을 가끔 합니다. 잘라서 접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있는 좀 소형종, 잘 안 자라는 종 접목과 그 다음에 개발 선인장 접목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접목을 한 건데요. 식물을 이렇게 접목하면 7일에서 10일 사이에 세포 분열이 이 사이에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캘러스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전형성층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살짝 붓기 시작하면서 3주가 되면 완전한 형성층이 형성되면서 서로 접수와 대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주까지는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삼각주 접목인데요. 저는 삼각주 접목을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삼각주는 가습에 취약하고요. 그래서 재배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목이 부르지 않는 이런 튼튼한 이것은 김영각인데요. 김영각이나 용신목, 소대가우라가 가장 좋습니다. 도구는 소독을 해 놓아야겠죠. 아니면 이 열소독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용과 있죠. 용과가 열리는 삼각주입니다. 우선은 접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식물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것은 요거랑 같은 건데요. 접목을 하게 되면 꽃이 안 핍니다. 이 아이들은 다 꽃이 폈는데 제가 꽃 핀 영상은 한 번도 촬영을 해보지 못했어요. 밤에 피는 아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물간, 철간 형성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이 형성층의 일부만 붙어도 이 부분에 붙여도 자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인장을 이렇게 붙여도 성장을 합니다. 서로.
제가 구석에서 막 방치를 했더니 너무 안 자라서 이렇게 삐쩍 말랐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형성층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형성층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이 잘라서 이 부분에 잘라서 지금 이걸로 할 거는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도 붙이고 또 여기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붙여도 일부의 여기 형성층과 이 형성층이 맞닿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목이 되고요. 이 부분에 형성층 부분에 맞닿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칼집 내서 이렇게 식물을 꽂아놔도 자랍니다. 그러면 식물의 형성층과 이 형성층의 야소관이 서로 맞닿으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이곳에 막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성장시키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좋아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한번 요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에블리라고 성장이 굉장히 느린 선인장이에요. 뿌리가 나 있어서 사실은 그냥 옮겨 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느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요.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건조하면서 수분이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게 뜨게 돼요. 그래서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얘가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뜨지 않겠죠.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뛰어 올라가지 않게 꼭 이렇게 잘라주고요. 수평이 되나? 한 번 더 수평에 맞게. 여기다 집게를 집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끼워도 되는데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해도 이것도 그냥 테이프 안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약간 삐뚤어졌죠. 근데 이렇게 접목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형종 개아이고요. 이거는 브레비카 루크산텀인데요. 둘이 이렇게 접수가 잘 붙어서 이 부분 여기 있죠. 형성층 일부하고 여기 형성층 일부 보이죠. 이 부분 일부랑 일부분만 이렇게 옆에다 붙여놔도 얘네들은 접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붙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또 접수 닿는데 너무 테이프 붙으면 안 좋으니까 끝에는 가운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고정해 놓으면 돼요. 꼭 접목용 끈이나 테이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붙어도 되니까 위에 식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근데 이 테이프가 신축성 있는 건 좀 좋지 않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서로 이렇게 접수만 움직이지 않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접수가 이렇게 붙거든요. 최소한 3주 동안은 사람 손이 닿지 않아야 완전히 붙은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접목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여기가 물건 속이 얇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넓은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나뭇잎 선인장이라고 선인장인데 목기린 말고도 나뭇잎 선인장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꽃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외부에 놨는데 접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봄에 저한테 목기린 분갈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것은 제가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 할 철이 아닌데 그냥 보여드리기 식으로 분갈이를 할 수는 없고요. 이 목기린은 일반 선인장과 다르게 일반 선인장은 이런 선인장은 강물의 이조의 용토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목기린은 그냥 일반 초와 같은 배수만 좀 잘 되게 해서 그렇게 용토 놓으면 잘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성장도 잘하고요. 또 재배도 쉬운 애예요. 이게 왜 선인장이냐면요. 이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 있다고 다 선인장은 아니에요. 유포르비아는 선인장이 아니거든요. 가시 자리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건 유포르비아고요. 이것은 유포르비아가 아니라 가시 자리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시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시가 나온 것은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인장입니다. 나뭇잎 선인장입니다. 앵기린이 따로 있고 이것은 목기린이라는 건데
우선은 접목을 하기 전에 이 아이들 소개해 볼게요. 한번. 이거 둘 다 흰꽃이 피는 원종개발 선인장인데요. 이것은 제가 해외에서 지인한테 배송시켜서 지인이 보내준 거고요. 이것은 봄에 미국 여행 가면서 제가 들고 온 개발 선인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쟤도 한 뿌리도 안 죽고 잘 성장을 했고요. 옆에 제가 예비로 여름에 삽목을 한 아이들은 하나만 살았네요. 그리고 여름엔 원래 삽목하면 안 되는데 좀 죽을까봐 제가 예비로 해놨고요. 이것은 냉해 입어서 이렇게 아주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꽃은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를 위해서 이렇게 목기린에 저는 접목을 하는데요. 물론 목기린에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켜서 크게 대형으로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식물들이 그렇게 너무 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자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목기린에 만약에 접목을 한다면 제가 팁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가지를 잘라요. 처음 사오면. 그래서 작게 물론 목기린을 크게 키울 분들은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놔두시고요. 작게 키울 분들은 가지가 많은 게 더 예뻐요. 그래서 식물들은 가지를 자르면 옆에서 가지가 나서 가지가 2개가 돼요. 또 여기를 자르면 가지가 2개가 되겠죠. 또 여기도 가지를 자르면 2개가 돼요. 그러면 가지가 아주 풍성해서 이렇게 풍성하죠.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년 정도 재배한 다음에 접목을 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저는 이거를 접목할 생각이 없던 거라 그냥 놔뒀는데 흰꽃이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접목을 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약간 누런 곳은 야외에 놓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접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흰꽃에서 조금 튼튼한 가지를 접목하는 것이 좋아요. 약간 이렇게 연약한 것보다. 그래서 튼튼한 아이를 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떼거든요. 이렇게 여기 자리 있죠.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점여서 여기에 꽂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툭툭 꽂는 방법이 있지만 얘는 그냥 요지로 뽑아내면 됩니다. 요지로 여기를 찔러서 얘는 물관체관 형성층이 여기에 있어요. 줄기에. 그리고 개발선인장 접목은 접목이 아주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서 그냥 여기다 꼽으면 돼요. 여기 가지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르면 이 안에 물관체관 형성층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안 닿아도 일부만, 형성층의 일부만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해서 이 뾰족한 부분을 끼우면 돼요. 이렇게 끼우고 따로 전문용 테이프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문용 테이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두껍죠. 그러면 이 테이프를 너무 붙이면 이 아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얇게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끈적이를, 이 식물이 붙는 부분은 끈적이를 좀 이렇게 없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없앤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꺾꽂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말렸다가 하루 말렸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꽂이로 한번 자라서 뿌리 내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안 좋아하고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색, 흰색으로만 이렇게 접목을 할 생각입니다. 확률이 높으려면 아무래도 일부만 붙어도 접목에 성공하니까 여기만 비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가 안 붙고 여기가 붙어도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성층의 일부만 붙어도 무조건 성공을 해요. 접목은. 그러니까 좀 넓게 길게 자르는 게 더 좋겠죠.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착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물건하고 형성층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데나 푹 찌르면 안 되고요. 정 가운데 부분이요. 식물의 정 가운데끼리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보통 식물저 다른 거 소독할 때는 소독을 하거든요. 개발선인장은 그렇게 소독해서 오히려 물이 많이 닿으면 오히려 습기 때문에 이 단면에 습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왜냐면 그전에도 이렇게 접목을 했었거든요. 소독 안 해도 개발은 그냥 잘 붙더라고요.
많으니까 개발이 저는 이게 흰색이 많아서 이렇게 막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워서 저도 지금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흰색. 왜냐면 풍성하게 꽃피게 하고 싶거든요, 봄에. 그래서 아주 큰 화분 가득 지금 식물 번식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다 자르기는 아까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해도 되고, 이렇게 감을 때 이렇게 끝까지 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감아놨다가 나중에 심어도 돼요. 이것은 제가 뽑은 상태로 했다가 이게 접수가 완전히 붙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방치했다가 1년 후에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뿌리 완전히 났고요. 사실은 고정 안 하고 한쪽에 안 움직이는 곳에 놓을 수 있다면, 만지지 사람 닿지 않는 곳에 놓을 수 있다면 그냥 놔도 접수가 잘 붙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 피는 이렇게 아담하게 피게 저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늘어지는 게 좋아해서 지주대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그러니까 아담하게 키울 분들은 이렇게 작은 거에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 기린 선인장은 일반 이런 둥근 선인장보다는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화분에 한 2분의 1, 실내라면 2분의 1, 야외라면 흠뻑흠뻑 주셔도 이것은 잘 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묵기린 재배하면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흰꽃이 요즘 귀해서 저에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요. 곧 농원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다려보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봄에 또 꽃핀 모습으로 여러분께 소식 전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